다음은 선생님이 이따가 할게요. 앞으로 좀 접어주시고. 자, 오늘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 조절을 좀 실패한 단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최대한 덜고 덜었는데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가 사실 굉장히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난이도도 좀 높은 단원이죠. 진로를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66쪽 이후를 봐주시면 되네요. 우리 이제 항등식이 뭔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항등식은 등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게 핵심이고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려면 똑같은 식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뭘 해? 계수 비교를 하는 거고. 뭘 넣어도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 수치 대입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은 수치 대입이 좋고 어떤 상황은 계수 비교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푸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를 잘 섞어서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계수 비교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자면은, 계수를 비교한 상황은 이미 전개가 완료된 식에 대해서는 계수 비교가 되게 좋을 거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전개가 안 돼 있어도 최고차항 정도는 손쉽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죠. 계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최고차항 할 때 계수 비교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 대입 같은 경우 얘는 언제 쓰냐면 1차 인수가 보일 때 씁니다. 1차 인수가 보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막 이제 뭐 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막 이런 식이 써있고, 옆에 x마일 곱하기 어떤 식, x마일 곱하기 어떤 식, 이런 식으로 써있다고 하면, 아, 내가 1을 집어넣으면 이 뒤가 뭐가 오든지 간에 그냥 다 지워버릴 수 있고, 2를 대입하면 이 뒤에 뭐가 오든지 다 지워버릴 수 있죠. 그러면 요런 애들이 있으면 우리가 수치 대입을 할 건데, 요 녀석들이 봐봐. 일단 식이 1차식이잖아요. 그렇죠? 1차식이고 1차식인과 동시에 요게 이제 곱하기 형태로 됐으니까 인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차 인수라고 하겠습니다. 1차 인수가 보이면은 이런 거를 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뭔가가 곱해져 있다고 한다면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1차 인수가 보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 뒤에 오는 qx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qx 무시하고 그냥 나머지 부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1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1차인 형태들이 보이면 수치 대입을 쓴다. 이 정도로 기본 개념 정리 한번 하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자, 나머지 정리.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죠.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그 4가지가 있어서 4가지. 혹시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한결이 뭐 기억나? 4가지 중에. 자, 내 시간을 피하고 있네. 뭐 있었어? 아무거나. 아, 시간 없어. 바빠 나 지금. 빨리. 뭐 했어? 조리집밥 그래. 그래? 정? 강? 뭐였다? 직접 나눈 셈 있었고. 자, 순서는 직접 나눈 셈 제일 먼저였죠. 첫 번째. 빨간색 잘 보이나? 직접 나눈 셈. 두 번째 뭐였어요? 긴 나눗셈이라고 했었죠. 긴 나눗셈. 빨간색 잘 보이냐 근데?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알았어. 빨간색 쓰지 마. 사실 저기 영상으로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 첫 번째, 직접 나눗셈 있었고, 두 번째, 긴 나눗셈 있어요. 근데 이 긴 나눗셈은 원래 명칭이 아니라고 했어. 요거는 원래는 나눗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 혹은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은찬이가 얘기했던 조립법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배우는 건데, 오늘 배우는 건 아니죠. 너네 이미 했었으니까. 나머지 정리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요 전부 다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어디서나 다 쓸 수 있었지만 단점이 계산량이 너무 많았었고, 얘는 또 얘만의 강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써줘야 되죠. 근데 이제 조리기법 같은 경우 원래는 최고차 1인 경우밖에 못했고 1차식밖에 못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걸 다 풀었잖아, 그렇지? 이제 n차식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2차로 나누는 게 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나머지 정리는 뭐야? 얘는 몫을 못 구해. 몫을 못 구하고 오로지 나머지만 구할 수 있어. 그럼 쓰레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리제법도 원래 1차로밖에 못 나와서 별로 안 좋았어. 하지만 중요하다고 하는 얘가 좋은 이유는 뭐야? 간결하고 빠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밖에 못 구해. 대신에 겁나 빨라요. 제일 빨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 전에 긴 나눗셈에 대한 복습을 좀 합시다. 긴 나눗셈, 정확히 말하면 나눗셈 정리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fx를 gx로 나눠서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했는데, 이거 초록색은 잘 보이니? 초록색은 잘 보여? 이렇게 썼을 때 어떤 데 만족한다였냐면, 첫 번째, 이 g라는 식의 차수, 그냥 우리끼리 기호로 이렇게 쓸게요. g라는 식의 차수와 r이라는 식의 차수가 있으면 얘네들 중에 r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라고 했죠. 숫자 나눗셈으로 치면 5로 나누면 나머지 5보다 작아야 되는데, gx로 나누면 gx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작다라는 게 차수가 낮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두 번째 뭐 있었어요? f라는 저 다항식의 차수는 g의 차수와 q의 차수의 뭘로 표현된다? 합으로 표현된다. 요거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있었어.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쉬운 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자주 쓰고요.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중상에서 상문제입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 정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이거야. 너네가 어떤 다항식 fx를 만약에 x-알파로 나누면 이때 어떤 몫이 생기고 어떤 나머지가 생길 거야. 근데 원래 나머지 rx라고 쓰는데 이때는 rx라고 쓸 필요가 없어. 왜? rx는 무슨 뜻?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뜻이야. 근데 너네가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어. 그러면 여기는 차수가 없어. 상수여야 되지. 그치? rx, 물론 상수 다항식 맞아요. 하지만 굳이 x가 안 들어가는 거에 rx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 얘는 그냥 상수로서 나머지로 딱 나온다는 거야. 자,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항등식이 딱 주어졌을 때, 이거 항등식이잖아.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인데, 요 항등식에서 너네 개수 비교할 수 있니? 수치 대입할 수 있니? 했을 때 여기서 개수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수치 대입은 할 수 있어요. 왜? 1차인 수가 보이잖아. 몇을 대입할 수 있어요? 알파를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알파를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f 알파는 r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너네 나머지 구하고 싶어? 그럼 나누지 말고 뭐해? 대입해, 이 뜻이에요. x-알파로 나머지 구하고 싶어? 그럼 나누지 말고 대입해라.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러니까 나눗셈의 그 과정 자체가 아예 생략이 돼버리고 숫자만 넣으면 끝이기 때문에 나머지밖에 못 구하지만 엄청나게 또 유용한 공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요거 더 확장되는 얘기는 너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이런 거에 몇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fx를 x-3분의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나누지 말고 뭐 해라고? 대입하라고. 몇 대입하면 돼? 3분의 1 대입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공식을 증명할 때는 뭘로 했냐면
x-알파로 증명을 했는데 fx를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3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이것도 똑같이 f3분의 2가 된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목과 나머지의 변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 나머지 정리 증명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 fx는 3x-2 곱하기 qx 더하기 아까랑 다른 나머지니까 r2라고 일단 썼는데 여기서 r2를 구하고 싶으면 똑같이 뭐 하면 돼? 3분의 2, 1차인수 없어지게 3분의 2 대입하면 되죠? 그럼 f3분의 2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f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라고 나왔으면 우리는 이 문장을 읽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지호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f는 7이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그냥 계속 x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승주 2f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그냥 x에 무조건 2면 되는 건가요? 이제 한결이가 할 법한 질문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헷갈리면 증명하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니들이 배운 기본적인 것들로 얘기를 하면 돼.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x에 2 넣으면 나머지 나오죠. 근데 2 넣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2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형태가 오든지 간에 그냥 x에다 그 숫자를 넣으면 다 끝인 거야. 그러면 f x제곱 플러스 1을 x-로 나눠. 그럼 f2인가요? f1일까요? 아니겠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f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뭐라고 해야 돼요? f5라고 해야 되죠? 왜? x에 그냥 2면 되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면은 어떻게 하면 또 x-y 곱하기 qx 더하기 r.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물어보지 말고 나머지 정리 증명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나올 때마다 헷갈리면 써보세요. 안 생각하는지. 그러면 바로바로 됩니다. 김나은쌤으로 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뭐가 됐든지 간에 x-y로 나눠? 그럼 모든 x에 2를 다 때려박아라. 이제 그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f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일 때 우리가 f3은 7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누구야? 은찬이가 홈박 졸다가 저거만 딱 봤어. 근데 우리 은찬이가 또 센스가 있어가지고 잔머리를 잘 몰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 아, fx를 뭘로 나눴구나. 뭘로 나눴구나. 3으로 나눴다? 아니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나머지가 몇이다? 7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머지 정리를 거꾸로 썼을 때 이렇게 쓰여있는 식을 보고 아, fx라는 다항식을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라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f6이 0이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온아 어떻게 되는 거야? fx를 뭘로 나눴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 나머지가 0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봐봐,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우리가 아주 고급진 말로 뭐라고 해요? 나떨이라고 하죠. 나누어 떨어진다.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x-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x-6으로 나눠 떨어지면 x-6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이렇게 다항식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쓰는 걸 뭐라고 해요? 네 글자? 아시바 아니고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그죠? 인수분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하나하나에 곱해진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인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너네가 뭔가를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거는 x-6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말도 맞지만 x-6을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도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의 인수를 찾을 때 뭘 써요? 그게 인수정리야. 그럼 인수정리가 뭐냐?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는데 0이 됐다면 그 식은 x마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x마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고요. 거꾸로 문제에서 fx가 x마알파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면
나머지가 몇이라고 안 했지만 니들이 알아서 F알파를 0이다로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한 끗 차이예요. 거기서 거긴 거지, 그치? 나머지 정리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복습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리뷰부터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황별로 어떤 걸 대입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문제 푸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키 3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뭘 써놨냐면 그냥 4차식을 썼어. 4차식이 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4차식을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예시 중 하나로서 4차식을 쓴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은 그 옆에 써있는 것처럼 써있는데 이게 여기로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죠? x의 n제곱 개수를 an, x의 n-1 항의 개수를 an-1이라고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는 그럼 a2가 되는 거고 1차 항 개수는 x1, a1이 되는 거고 상수항을 a0 이제 이런 식으로 써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자, 요 앞에 있는 4차식 먼저 얘기해보자. A풀, B풀, C풀, D풀, E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각각의 개수를 다 구해서 더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연습은 우리가 이미 3-1 기말고사 때 해봤습니다. 뭐냐면 fx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숫자 1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1, F1이죠. 근데 F1이 얼마야? A풀, B풀, C지. 그래서 이 옆에서 뭐 기억 A가 양수다, 미음, 뭐 B가 양수다, 디귿, A풀, B풀, C가 음수다 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문제들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양수인 거는 맞고 B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양수죠. 자, 지금 이게 지금 2차원에서 선생님 수업한 애들, 안 하는 애들. 이게 원래는 축이 왼쪽에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Y절편 있죠. Y절편에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양수예요. 양수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2차 함수 또 내신할 때 정리해 줄 거야. 그쪽이 두루랑 고운 애들. 그리고 A풀, B풀, C 얘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돼서 너 틀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서 몇을 대입한 거야? 1을 대입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뭘 줬어? A마 B풀 C를 구하라고 했어. 얘가 뭐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딘지 써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x좌표가. 그러면 우리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알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러면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요것도 틀린 보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2차식이라면 이게 그냥 차수만 올라간 건데 요거의 값을 구하고 싶어.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1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짝수차항 4제곱, 제곱, 그리고 상수항도 짝수차항으로 봅니다. 얘네들은 부호가 당연히 안 바뀌어. 어차피 마이너스 1 넣더라도 제곱이 되니까. 근데 여기는 홀수차 x세제곱, x 이런 애들은 어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A풀, B풀, C풀, D에서 풀마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서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A들은 짝수차항 개수, C도 짝수차항 개수, E도 짝수차항 개수라는 거야. 그리고 B 홀수차, D 홀수차라는 건데 우리가 이 상태로 이 두 개를 그냥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더하면 홀수차가 다 지워지겠고 뭐만 남겠어? 짝수차만 남겠죠. 근데 짝수차가 몇 개가 남아요? 2개씩 남죠. 2A, 2C, 2E 이렇게 남겠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짝수차항 개수를 다 더하래. A 더하기 C 더하기 2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잃는 거랑 말른 거를 연산해서
2배가 나오니까 그거를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4차식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n차식이라고 하더라도 1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개수가 싹 더해지겠지.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짝수차항은 부호 그대로 나오고 홀수차항은 부호가 바뀌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홀수방 곱하면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더하면 짝수차항만 2개씩 남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F1이랑 F-를 더하면 뭐가 남는다? 짝수차항들만 남는다. 2개를 빼게 되면 홀수차항만 남는다. 이제 요거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표가 더 있나요? 더 있죠? n차식인 경우도 써놨죠? 여기도 한번 잘 읽고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거 관련 유형 먼저 볼게요. 어디다 넣어놨냐면 자, 78쪽에 가면 유형 5번의 문제를 좀 6개나 제가 박아놨는데, 자, 여기 대표 문제 한번,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78쪽. 자,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0부터 A6까지 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봐봐 2차를 세제곱했으니까 괜찮지 않아? 2차를 세제곱했으니까 몇 차식이 나와야 돼? 6차식이 나와야 돼. 그래서 A0로 해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지 잘 봐. A6, X6, X6제곱 이렇게 끝났죠? 그렇죠? 6차식이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여기서 A0 상수항, A2 X제곱의 개수, A4 4제곱 개수, A6 6제곱 개수가 나온 건데, 자, 요거를 구하고 싶어. 그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각각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라? F1을 해주면 A0, A1, A2 또로롱 될 거고, F-1 하면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또로로 이렇게 갈 거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A0, A2 이런 애들이 남게 되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린 뭘 해봐야 돼? F1을 계산해봐야 돼. F1 하면은 1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마1, 마3 하면은 1 빼기 4, 마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이 되죠. 마이너스 27. 그럼 우리가 이렇게 2배로 나온 요 값이 얼마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28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이걸 뭐만 해주면 돼? 반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4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기서 만약에 홀수차항 개수를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A1, A3, A5의 값을 또 물어봤다라고 해봐. 자,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요식에서 요식을 빼면 홀수, 잘 안 보이지? 미안, 너무 밑에 썼어. 요식에서 요식을 빼면 홀수차항들이 2개씩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는 대신에 뺄셈을 해서 얼마야? 그럼 빼기 1 더하기 27이니까 26 나오죠. 근데 그게 2배씩 나올 거니까 요거를 구하고 싶으면 F1에서 F- 뺀 거를 반으로 나누면 26 반으로 나눠서 13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는데, 사실 더 간단한 건 뭐냐면, 얘들아, F1의 의미가 뭐였어? 전체 총합이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 했어? 2분의 F1 더하기 F-1로 뭘 구했어? 짝수를 다 더했잖아. 근데 전체는 원래 짝수 더하기 뭐겠어? 홀수겠지. 그럼 니들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면 얘 따로 구할 필요 있어? 그냥 너랑 너 더해서 얘 나오게 하거나 전체에서 짝수 개수를 빼도 되겠죠? 이게 더 간단한 방법 아니야? 그러니까 요것도 괜찮아. 요것도 괜찮긴 한데, 그냥 우리가 짝수는 이렇게 구하고 홀수 나오면 처음에 몇이었어요? 전체가 마이너스 1이었죠. 전체 마이너스 1이었고 홀수 개수 총합이 마이너스 14였으니까 그거를 빼주면 13. 이렇게 홀수 개수의 총합을 또 구해줄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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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됐죠? 됐지? 이거를 그렇게 못하더라고. 근데 맞아,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왜 안 되냐면, 너네가 중학교 습관은 그냥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하고 끝.
근데 지금 단원의 이름이 뭐라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야. 항등식에서는 식을 항상 양변으로 다뤄야 돼요. 양변으로. 그냥 요거 계산한 거 여기 쓰고 이거 계산한 거 여기 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 등호를 유지하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식을 다루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요거 문제를 연습할 건데 다 푸는 건 아니고 숙제로 나머지 또 해야 되니까 17번이랑 16번 두 개 풀어볼게요. 17번 먼저 풀고 16번으로 갑시다. 17번 먼저 풀고 16번으로 갈게요. 17번을 먼저 풀라고 했어. 네, 얼른 풀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16번 푼 사람 없겠지? 여기서 넣어보고 있어. A0 더하기 A1 더하기 요거 쓰면 쭉쭉쭉 어떻게 돼 있어? A2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하고 싶다. A2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계속 가겠죠? 안 써도 돼요. F 마이너스 1 A0 마이너스 A1 여기 A2 X 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되겠죠. 아니면 A3 X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얘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면 A5 더하기 A6 얘는 마지막에 끝날 때 마이너스 A5 더하기 A6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규칙적으로 착수는 부호가 플러스 홀수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짝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F1이 얼마인지 우리가 구해봅시다. 여기 옆에다가 F1은 1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에 어쨌든 그래서 6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1 1 빼니까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능서주고 그럼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앞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 지워주고 X가 되겠죠? 안 써봤지만 충분히 해보시고 마이너스 28이니까 답이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4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인데 만약에 홀수를 물어봤어. 그럼 전체에서 마이너스 14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짝수라면 홀수는 13이 나와요. 그거를 6개든 8개든 10개든 2020개든 똑같이 할 수 있다. 17번을 먼저 해볼게요. 전체에서 빼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도 되고 F1에서 F-를 뺀 다음에 반이 나눠도 되고 뭘 어떻게 해요? 1, 3, 5, 7, 9로 마이너스 14, 14가 나오거든요. 뺐는데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넣으면 몇 나와? 왜 64가 나와?
5제곱이면 64. 저 다시 계산.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x1이 아니고요. x 요 다항식을 fx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1 넣고 y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나는 거예요. 1이죠.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은 17번 5번인가요? 네? 아. 17번을 잘못 봤네. 네, 17번 봐봐. 16번을 먼저 하는 게 맞았다. 17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짝수계수의 총합인데 여기가 x-1이라서 불편하면 어떻게 해도 돼요? 얘를 치환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앞에는 t 플러스 1이니까 t 플러스 1에 2021제곱은 a0 t에 202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져서 a 2020 t 더하기 a 202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게 한 게 이게 2021의 제곱의 개수를 2021로 하지 않은 게 좀 헷갈릴 수는 있겠다. 그리고 요걸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어쨌든 우리한테 A0, A1, A2 요거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치환 안 하고 요거를 구하라고 하면 X에 몇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2에 2021제곱이지. 그러면 A0 빼기 A1 더하기 A2 이런 모양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부호가 풀마풀마로 바뀌려면 이 안쪽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대입하면 되잖아. 근데 그럼 0을 대입해야 되거든? 근데 0을 대입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A0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그쵸?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2021 제곱이니까 0을 넣으면 이 모양이 아니라 이거의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A3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우리가 0 대입한 거니까 0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뭐 대입했다고? 여기서는 x에 2를 대입했고요. 여기서는 0을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f1이랑 f-마일 대신에 이렇게 다른 거를 대입해서 어쨌든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했을 때 너네가 필요한 게 A1, A3 이렇게 되었으면 두 개를 더했겠고 지금은 A0, A2 얘네가 필요하니까 이 두 식을 뭐 해줘야 되겠어? 빼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2A0 또 되고 A2 다 두 배씩 해서 2020까지 쭉쭉쭉 남아도 갈 것이고 그게 요거랑 요거를 뺀 건데 그래도 2에 2021이야. 그럼 이제 양변을 2로 나눠. 이게 또 2로 나누는 건 지수법칙 안 되는 거 아니지? 양변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숫자 1 빼주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X내림 차수식인 줄 알고 이거부터 풀라고 했던 건데 짝수 먼저 구하고 홀수 구하라고. 근데 여기가 살짝 달랐었네요. 어쨌든 뭐 잘 됐지 뭐. 우리한테 어쨌든 필요한 모양은 개수의 총합 플러스 마이너스 총합 얘네들을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 풀었을 때 15, 16번을 잘 풀 수 있으면
너네가 집에서 잘 고민해서 17번 이후 조금씩 변형되어 있는 20번까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그 17번, 그러니까 17번까지 설명 들은 것까지 포함해서 한 친구들은 18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그 뒤로도 더 풀어봐도 되는데 일단 18번까지 다 푼지 체크하고 그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16번은 15번이랑 똑같이 풀어요. 15번을 맞췄으면 16번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똑같아요. 얘는 짝소리에서 처음 물어보고 호주에서 처음 물어봤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건 공식을 쓰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선생님 이거 풀어줄 때 어떻게 했어? F1 써놓고 전개했지. A0, A1 썼지. 써봐. 응?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T가 안 풀었는데 이걸로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굳이 취하지 말고 요 모양을 만들려면 이 데이터가 있는데 요 밑에는 지워도 돼요. 야, 왜 네 멋대로 그 개 같은 표현 쓰는 거지? 이런 게 어딨어? 에이, 야, 씨. 너 자꾸 이상한 공식 만들래? 너 F2 더하기 F3이 F5야? 야, 이런 거는 내가 말했잖아. 일단 선생님을 잘 흉내내라고 했지. 자꾸 왜 너 네 입맛대로 하려고 그래? 일단은 배워 제발. 딱 원래 하라고 한 대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네가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너 지금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상황에서 왜 자꾸 창의력부터 발휘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써봐. 이걸 하다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개수가 비슷하게 여기가 마이너스인 건 알겠지만 여기다 쓰고 싶으면 여기다 엑셀을 또 써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베이스를 둘 다 쓰려면 그냥 여기서 멈추고 그러면 사실 여기가 풀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써놓는 게 마이너스 땡땡해서 여기 사실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너가 A10 썼지? 그럼 여기다 A10 써? 플러스 A10이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A10 이 줄을 맞춰서 써주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덧셈 뺄 생각이 편해. 그래서 어쨌든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는 얼마? F1 얼마? 40. 그렇지. 마이너스 2다. 얘는 다시 2를 쓰는 거는 1, 2, 4, 1, 2 마이너스 1, 1 플러스 2 이해는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네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를 더해 빼. 그럼 어떻게 돼요? 뺀 결과 여기 어떻게 써져? 가운데 거 베이스 그거는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인데? 위에가 30이야. 이게 지금 질문할 문제였냐? 너 이거 썼으면 이렇게 못했을까? 너 0 나와가지고 질문한 거지. 그렇지? 다 틀렸으니까. 이 식 썼으면 이거를 일단은 꼼꼼하게 써봐야 될 거야. 이것도 너 많이 생략해서 쓴 건데 일단은 흉내부터 잘 내고 그 다음에 너가 익숙해지면 아 나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돼야지 또 매번 이러지.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걸 맨날 질문해.
됐다고? 아직 안 나와? 지금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뭐랑 뭐 됐어? 18번. 그 영어하고 마이너스 영어고 마이너스. 그럼 엮는 걸 뭐라고 썼어? 그 이런 뭐라고 썼지? 네. 마이너스 2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2016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지금 너가 짝수를 보여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해야 돼, 빼야 돼. 좋아요. 더하면 어떻게 돼? 여기 등을 써줘. 근데 2번이 아니야? 답이? 3번이야? 네. 아 여기 뭐가 없어. 네. A 제로가 없어. 그래서 틀린 거야. A 제로는 얼마인데? A 제로 몇 대입 표현하나? 마이너스 1 대입 표현하나? 그렇지. 그래서 보고 해줘야 돼. H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A 제로가 마이너스 1인데 너가 구한 요거는 뭘 구한 거야? 짝수 개수 총합을 구한 거지. 거기서 뭘 빼줘야 돼? 네. A 제로 빼줘야 되니까 3번이네. 18번 안 된 사람 어디까지 왔어요? 이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앞에가 틀렸어.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A2로 시작해. A0로 시작해. 그래서 그 A0를 따로 구해야 돼. 앞에 A0 어떻게 구하는 써있어? 됐어. 하나 나왔어. 다 됐어요? 경민이 18번 됐어? A0가 얼마나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은 봐봐. 지금 요걸 통해 계산하는 거야. 그치? 여기서 A0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저기 73쪽으로 돌아가서 자, 일단 여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만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바뀌어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너네가 집에서 잘 고민해서 응용해서 풀어봐라.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고, 여기서 A0나 AN 같은 경우에는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AN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잖아요, 그렇죠? 최고차이기 때문에 뭘로 구할 수 있어? 좌변에 있는 함수랑 배수 비교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AN 같은 경우, 최고차 같은 경우. 그리고 A0 같은 경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네가 다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에 0을 대입하는 거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0는 이렇게 구해라. AN은 따로 안 썼지만 얘는 최고차니까 그냥 개수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fx라고 주어져 있는 이 칙이 항상 x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내림차순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x마상으로 내림차순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뭐 A6, A5 해가지고 A1, A0까지 이렇게 있었다면, 자, 똑같은 상황을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냥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A6 더하기 A5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x-3이 1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한결아 봐.
여기 있는 x만 3이 1이 되는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숫자는 x4가 되는 거고 4를 대입하면 그 개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f4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뿔맛 총합이라고 하죠. 뿔맛 총합. 합은 합인데 부호를 바꿔가면서 더하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간 요 숫자가 몇이 되게 만들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총합을 구할 땐 얘가 1이 되게끔 한다면 뿔만 총합을 구할 때는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x에 몇 대입하면 돼? 2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뿔만 총합은 F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뿔만 총합이랑 그냥 총합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짝수 총합에 몇 배가 나와? 2배가 나오겠지. 왜냐면 F4가 뭐니까 A6, A5 지금 거꾸로 써있긴 한데 이렇게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엔 지금 상황에선 A6 빼기 A5 이렇게 해서 A1은 그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A1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A6이 플러스였고 A5가 마이너스였으니까 A1은 홀수차니까 마이너스겠죠? 그쵸? 그리고 A0는 다시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A6도 두 개, A0도 두 개, 다 두 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짝수 개수가 두 개씩 나온다. 그게 F4 더하기 F2다. 그러면 만약에 짝수 개수만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2분의 F4 더하기 F2로 구하자 이거예요. 이걸 공식처럼 외우자는 게 아니고 문제 상황에 맞춰서 너네가 여기가 1이 되도록 혹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잘 집어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를 일단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최고차 구하라고 하면 얘는 똑같이 개수 비율을 구할 거고요. A0를 구하라고 하면 얘만 남도록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0는 3을 통해서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럼 이제 너네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야 돼. 요거를 잘 대답할 수 있으면 이제 뒤에 문제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fx가 a,n, x, n 이렇게 x 내림차순으로 써 있습니다. 중간 다 생략하고 요것만 딱 쓸게요. 여기서 문제에서 a0 더하기 a1 더하기 a2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대입할 거야 너네 이제? 1 대입할 거죠.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이런 식으로 쭉 갔어요. 그럼 A에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왜냐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는 빈칸으로 일단 줄게요. 이렇게 풀만 총합을 구하라고 하면 몇을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은 선생님이 짝수계수, 홀수계수만 물어보라고 했지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운 척하는 놈들이 있거든. 이렇게 얘가 개수의 총합 같잖아. 이게 잘 봐야 돼. 1 다음에 2가 나왔단 말이야. 1 다음에 2 다음에 3 나왔으니까 아 얘는 다 더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F1이라고 딱 생각했다가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A0가 빠져 있죠. 그죠? 그게 F형이고 A0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A0를 빼야 되는데 그 A0가 F0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상황은. 그쵸? 그러면 다시 만약에 너네한테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짝수계수 총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 있겠다. 혈마 총합에다가 그냥 총합을 더해서 반 나누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이제 문제 보면은 그 이제 19번인가 18번인가 그 문제 그거잖아. 되게 자연스러운 척하고 있어. A2, A4, A6 이 정도는 티 안 나겠지? 하면서 이렇게 있어. 짝수개수를 다 더하는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짝수개수의 총합이니까 너랑 너를 계산한 뒤에
이게 짝수에서 A0 포함한 총합이니까 거기서 A0를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A0가 지금 여기서도 뭐로 나와요? F0으로 나오겠죠? 요거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빠진 놈이 있는지를 잘 더 점검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제에서 저식에서 A0 더하기 3A1 더하기 9A2 그러니까 뭐 요런 식이에요. 요거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몇 대입하면 되니? 몇 대입하면 되겠어? 조금만 3대입하면 되겠죠. 너네가 뭘 대입하더라도 여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여기는 니들이 대입한 게 여기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F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차 함수 파트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함수를 줬는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9a 더하기 3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라. 3대입한 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지금 너무 차수가 높으니까 대충 몇 차로 할까? 6차식 정도로 할게요. 여기도 6차식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A0 더하기 2분의 A1 더하기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라고 하면 될까? 2분의 1 대입한 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A1이고 그 다음도 잘 이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2분의 1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잘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다음에 또 마이너스. 지금 부호가 바뀌면서 나오겠죠. 요 녀석이 A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들이 곱한 게 1차 한계수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요런 규칙으로 써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자,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뭘 대입하더라도 여기는 변하지 않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니들이 대입한 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여기가 바뀌어 있다는 건 대입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지금.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이것도 이런 거예요. 아까 2차 함수로 예시를 들었었는데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갑자기 너네한테 4a 더하기 2b 더하기 c를 물어봤어. 아, 너는 f2. 근데 a 더하기 2b 더하기 4c를 물어봤어. 너는 대입한 게 아니야. 왜? c가 바뀌었거든. 상수가 바뀌었거든.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저 상수항의 개수로 묶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a 2분의 b 더하기 c가 되죠. 그쵸? 그러고 보니 요거는 이제 뭘 대입한 거로 보여? 2분의 1 대입한 거로 보이죠. 그래서 요런 식은 f2분의 1을 4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 a0가 변해 있으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어? a0의 개수인 6제곱으로 묶어주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a0 더하기 2의 6분이니까 2분의 a1 2제곱분의 a2 이런 식으로 가서 2의 6제곱분의 a6까지 갈 거라
괄호 안쪽은 f 2분의 1이고 바깥쪽은 2의 6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식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보는 연습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해봤고요.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어디부터 할 거냐면 키 4번, 5번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키 4번, 5번. 자, 이거는 이제 나눗셈 항등식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나눗셈 항등식 관련된 이야기인데 긴 나눗셈 얘기예요. 문제에서 fx를 줬고 그거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 얘기 나오면 몫에 대해서는 보통 문제에서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보통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알아서 qx라고 알아서 잘 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히 언급이 없어도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나머지를 뭐라고 놓을 거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차수라는 건 상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1차로 나누면 나머지를 그냥 R이라고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은 보통은 요식을 세우지 않고 예를 들어 fx를 x 빼기 2로 나눴대. 그러면 그냥 그거를 f는 R이다 이렇게만 쓰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죠? 네, 어쨌든 굳이 항등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돼? 범민아 1차가 돼야 돼? 2차로 나왔어. 뭐가 돼야 돼? 1차가 아니 뭐야? 그거 아니 그렇게 하려 했잖아. 뭐야? 뭐가 돼야 돼? 1차 또는 상수. 그러니까 뭐야? 1차 이하의 차수가 나와야 되잖아. 2차보다 낮아야 되니까. 그럼 얘들아 이걸 ax 플러스 b이거나 r이거나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야 이거 1차식이란 뜻 아닌가요? 이게 1차식이란 뜻이니? 1차식인 척하는 녀석이에요. 고등에서는 이런 걸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a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가 0이 아니면 1차식인 거고 0이면 1차보다 낮은 차수가 나오는 거니까 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1차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요 의미 자체가. 그럼 3차로 나온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3차로 나온 나머지도 우리가 ax제곱 bx 플 c라고 쓰면 2차인 척 했지만 사실 2차가 아닐 수도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가 2차 이하라는 뜻이야. 왜? a가 0이 아니란 말 안 했잖아. b가 0이 아니란 말 안 했잖아. 그치?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2차식이 나머지로 나온다는 거고 a가 0이면 1차식이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고 b도 0이면 상수가 된다는 거고 c도 0이면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너네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나눗셈 정리비에서 n차로 나누면 그거보다 낮은 차수가 나머지로 나와야 된다. 그게 문제식에 녹아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주 쉬운 기본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문제에서 fx를 내가 이거를 아마 문제를 넣어놨을 텐데 자, 유형 9번으로 좀 가볼게요. 유형 8번이요. 8번으로 가볼게요. 몇 쪽이냐면 82쪽. 자, 이거 아주 기초 문제입니다. 못 풀면 안 돼요. 자, 근데 일단 필기 없이 눈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필기 없이라고 했어? 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이 긴 식을 그냥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한 줄로 바꾸면 p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다 하면 끝이에요.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할 줄 알지? 그러니까 너네가 진단고 3성만 해서 온 거잖아. 두 번째,
x마이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라는 요 말도 p2가 1이다 한 줄이면 끝나요. 그죠? 이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는 얘들아 1차로 나눌 때밖에 못 쓴다고 했어. 그지? 그럼 바꿔 말하면 1차로 나눈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px는 x 플러스 1 곱하기 qx 더하기 마이너스 2라고 쓸 필요 있다 없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될 땐 딱 하나야. 언제냐면 문제에서 1차로 나온 나머지가 요거고 몫이 qx다라고 qx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그 상황 제외하고는 이 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거 쓰는 순간 이게 쓴다고 문제를 못 풀진 않지만 써봤자 방해밖에 안 됩니다. 그 문제풀이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x, y 또 qx라고 쓸 거야? 그럼 요거랑 요거랑 다른 q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거야? q1, q2 점점 복잡해지는 거야. 요런 건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요 위에 세 줄 반까지 여기까지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요렇게 식 두 개로 바꿔주면 되고요. 혹은 똑똑한 친구들은 그냥 머릿속에 저장해요. 이거 보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나정은 어쨌든 뭐로밖에 못하냐면 1차로 나누는 것밖에 못하는데 지금 여기서 2차로 나누라고 하고 있잖아. 그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2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a랑 b만 찾아주면 돼. 그러면 이 2차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해결을 못하니까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p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qx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된다는 거고요. 필기 없다고 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a랑 b 미정 계수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미정 계수를 계수 비교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가 보여? 1차 인수들이 보이죠. 저 1차 인수를 이용할 수 있게 2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랑 b를 그냥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이거의 기본적인 풀이 방향이라는 거지. 지금 이해 다 되고 있죠? 되죠? 자,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안 풀 겁니다. 다시 개념으로 돌아갈게요. 아까 키 5번이었죠? 6인가? 이제 키 5번으로 갈 건데 72조. 자, 지금 선생님이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 너네 이거 풀 수 있는 거 알아. 그리고 우리 진단고사 통과하고 넘어왔어. 그런데 연립을 안 해도 되면 안 하고 싶지 않아? 연립이 되게 귀찮은 거잖아. 예를 들어 A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고 B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으면 굳이 연립 안 하고 싶지 않니?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해볼게. 방금 그 기억을 할 거야. x마이로 나눈 나머지가 뭐였냐? 그 방금 전에 좀 봐봐. x마이로 나눈 나머지 뭐였어? p 마이너스 1이 뭐였어? 마이너스 2였고 p2였나 그 다음에? p가 1? 이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p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qx 이 qx 안 쓰는 사람들 있는데 사실 진단고에서 qx 안 쓰고 그냥 푸는 걸 봤는데 일단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1차 이하의 식이 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1차 식에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무조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걸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니? 자, 이거 1차식 맞습니까? 1차식 맞나요? 맞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럼 지금 B 없이 문자 몇 개로 풀었어요? 한 개로 풀었어. A, B도 두 문자가 아니라 한 문자로 놓고 풀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선생님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저는 마이너스 1은 싫은데요 하고 뭐라고 해도 돼? 얘 기준으로 식을 써도 돼. 2를 넣었을 때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식을 너네가 1차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이해돼요? 맞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연립을 안 해도 되죠. 그쵸? A만 찾아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거나 아니면 저는 그래도 연립이 좋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괜찮긴 한 거야. 근데 이게 1차 곱하기 1차로 2차로 나온 나머지 한 건 이렇게 했는데 차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립해야 되는 문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편해질 거고 이거는 점점 편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좀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봐봐 이 가운데 요거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게 항등식이라는 게 너네가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를 이렇게 생각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선생님들까지도. 얘 px잖아. 옆에 있는 거. 이거 지금 방정식이니 항등식이니? 항등식이지. 얘가 px면 여기도 px 아니야? 맞죠? 잘 보세요. px를 x 플러스 1로 나온 나머지를 구할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우리가 어떤 식을 갖다가 항등식이었을 때 그 항등식을 나눗셈 항등식으로 볼 수 있냐의 기준은 그 나눈 나머지의 차수를 봐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고 봐도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A가 0이면 되잖아요. 그 0이냐 아니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식 자체를 봤을 때 1차로 나온 나머지가 얘라고 써서 보면 안 돼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야 x 플러스 1로 여기까지 싹 묶이지 않아? 묶이죠. 그러면 얘가 뭐야? 나머지죠. px를 여기 전체가 px잖아.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요만큼 나눠지는 거죠.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가 남는 거죠. 그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 요거로 보면 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px인데 그 px를 x-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조건들이 이미 이 시간에 다 녹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가 아니라 한 문자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a는 어떻게 찾을까? 나머지 a는 어떻게 찾을까? 요거 기준, 가운데 거 기준 a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우리가 지금 P2가 1인 거 써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항상 대입은 양변으로 넣는 거라고 했어. 양변에 2를 넣었을 때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앞에 싹 날라가고 여기가 3a 빼기 2가 되잖아. 그럼 3a는 3이니까 a는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a를 찾는다고 하면 P2가 1인 건 지금 우리가 쓴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럼 P-1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연립했을 때 이번엔 몇을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우변은 어차피 얘 날라갈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3a 플러스 1 되고 마3a는 마3, a는 1 똑같이 나오죠. 야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똑같은 a 맞을까? 맞아요. 왜? 최고차 계수잖아. 바뀌면 안 돼. 똑같은 a인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이거조차도 사실은 암산으로 할 수가 있어. 암산이라기보다는 다르게 보여줘. 연립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구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얘들아 이거를 함수 관점으로 볼게. 우리가 제일 자신 없는 함수야. px라는 함수가 있다면 걔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1 콤마 마2를 지난다.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 콤마 1을 지난다. 그럼 봐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 ax 풀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1 콤마 마이랑 2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져? 3 커지고 3 커졌죠. x 증가량분의 증가량이죠. 3분의 3이죠. 몇 나와? 그게 a야. 그게 a야. 그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요게. 잠깐 잘 봐. 내가 문제 하나 또 랜덤으로 내볼게. fx가 있는데 fx를 x-로 나눈 나머지 3이고 f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요거로 나눈 나머지 7, 요거로 나눈 나머지 3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분명히 이거 물어봐. 안 봐도 뻔해. 이거 물어봐. fx를 뭐로 나눠요?
xy 곱하기 x마사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이걸 항상 어떻게 했어? ax 풀 b 그 다음에 2 대입해서 3 4 대입해서 7인 거로 연립방정식 풀었단 말이야 그동안 계속. 근데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뭐라고 나오는데 2 넣었을 때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4 넣었을 때 7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식으로 써도 되지. 그치? 근데 그 A라고 하는 놈은 사실 뭐야? 기울기. 그러면 이게 봐봐 여기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도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써놓거든. F2는 3, F4는 7 정도는 써놔요. 중요한 정보니까 써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2 커졌죠 X좌표로. 2 커진 동안 Y 얼마큼 커졌어? 4 커졌어. 기울기 몇이야? 2야. 그냥 이 정도는 암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연습이 필요하겠죠. 1차 곱하기 1차로 2차 만드는 연습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거기 있는 유형을 이렇게 풀어봐야 돼. 알겠지? 그러면 지금 18분인데 다시 거기 82쪽 가서 자, 미션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됐으면 좀 힘들겠지만 이해가 된 친구들은 한번 29번을 암산으로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근데 암산으로 AX 풀 B까지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암산으로 요 정도만 나오면 돼. 요 정도만. 그러니까 암산으로 요거까지만 만들어도 돼. 혹은 요거까지 만들어도 돼.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암산. 이건 써줘야 돼. 이거 써줘야 돼. 이거 써주고 이거를 써주고 이거를 써주는 식으로 한번 풀이를 최소화하면서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29번을. 잘 되는 친구는 30분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아니야. 얘들아 29분 아까 선생님 해줬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하고 너네가 30분 했자. 다 바꿔서 미안. 자, 요거 내가 나한테 이거 풀라고 하면 나도 그냥 무조건 암산 입장이야 이게 아니야. P-1이 -2인 것과 P2가 1인 거 정도는 썼을 거라고. 그리고 어쨌든 2차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 곱하기 qx 정도까지는 썼을 거라고. 근데 여기 들어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할 때 나는 2를 넣어서 1인 거로 할 거야. 마이너스 뭔가 보기 안 좋잖아. 그치? 그래서 저거 가지고 쓸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고 쓸 건데 여기에 들어갈 요 a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3 커지고 3 커졌으니까 기울기 1이라는 거지. 아 그럼 너 여기에 1 들어가겠네. 이렇게 해볼 거야.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요 정도를 딱 흉내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하다 보면은 너네가 더 빨라져.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반이 이제 수요일 반이에요. 이 주 1회로 온 애들.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나보다 더 빨라. 내가 저번에 이제 최근에도 문제도 풀고 막 이러는데 원래 8문제 푸는데 원래 한 2시간 생각하고 됐더니 30분 만에 다 풀었거든? 내가 35분 걸렸어. 이게 계산은 니들이 더 빨라져. 일단은 근데 내가 딱 얘기하는 거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써보고 이게 숙달되면서 빨라지는 거야. 거기서 이제 암산이 되는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고 요 정도까지는 한번 최소한으로 식을 써주면서 30번에 적용을 해봅시다. 30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저거를 흉내낸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29번의 풀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써야 될 건 다 써주는 거야. 모르겠어? 응. 응? 아니죠. 답이 얘인 거죠. 얘가 답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가
2차로 나온 나머지니까 여기가 나머지 자리였잖아요. 아,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하면은 x-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x-1인데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최소한으로 써줘야 되는 식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죠? 잘 되죠? 자 30번 한번 아직 안 된 사람 있어 혹시? 자 30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하라는데 최소한의 정보를 쓰고 하자면 P2는 1이라는 거고 P 마3은 마4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PX를 X-, X+3으로 나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제 AX+B는 이제 때려치고 2 넣어서 이게 마이너스 안 나온 게 뭔가 이쁘잖아 2 넣어서 1. 자 근데 기울기 볼 때 꼭 이렇게만 봐야 돼. 위로 가도 돼. 5 커졌고 5 커졌죠. 5분의 5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 몇이다? 1이다. 그러면 정리하면 몇이다? x-1이다. 이렇게 다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 쉬는 시간 아니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저기다 정리했는지 뒤에다 정리했는지 헷갈리는데 일단 여기다 한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1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잘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할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뭐였냐면 자 너네한테 이게 쉬운 이유는 대입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쉬운 거거든. 봐봐 내가 저거를 문자로 한번 표현해볼게. 똑같은 걸 문자로 표현해볼게. 만약 이제 문자로 x마 알파 곱하기 x마 베타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아마 x마 알파로 나온 나머지가 얼마라는 걸 문제에서 줬겠죠. 그래서 뭐 f 알파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그냥 t라고 하고 f 베타가 예를 들어서 q라고 하면 요거 가지고 한번 뭘 구해볼까? x마 알파 곱하기 x마 베타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fx라고 쓴 다음에 요거 곱하기 목 더하기 여기에 1차인 나머지를 쓸 거잖아. 그럼 너네가 저기서 알파든 베타든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뭘 나타내겠어? 기본식 세팅을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뭘 붙여주겠어? 기울기를 붙여주겠죠. 그럼 그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q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겠죠. x값 이제 요거 빼기 요거분의 요거 빼기 요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 공식을 외워서 쓰자는 건 아니고 어차피 숫자로 나오니까 그걸 잘 적용해서 해보자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것도 다 전부 다 어떤 관점이냐면 그렇게 해야 f 알파가 몇이 나와? f 알파 몇 나와 지금? 알파 나와. 알파 내면은 1차인수 지워지고 여기 1차인수 지워지고 p 남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넣어봐야 돼? f 알파가 p인 거 확인했어? 그러니까 공식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 f 베타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 없어지죠? 여기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q 마이너스 p인데 여기 x 지금 몇 넣고 있는 거야 우리? 베타 넣고 있죠. 그럼 여기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p인데 여기서 누가 약분되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약분되면 q만 p 더하기 p니까 뭐가 나와? q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입으로 되니까 납득이 간다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자고 한 건 뭐냐면 대입해서 되니까 된다가 아니라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대입해서 되니까 된다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보자고. 내가 이 식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요거를 나머지 정보에다가 녹여놨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도 fx거든. 지금 우변도 fx인 좌변만 fx인 게 아니라 fx가 얘야. 얘가 fx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야? fx를 x마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p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fx를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예를 들어 8인데 내가 이거를 c라고 놓기 싫어서 나 그냥 여기 7이라고 놓고 싶어. 이러면 이거 잠깐만.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8인데 내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고 싶다고 해서 놔도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하면 x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돼? 7이 돼. 근데 문제 조건은 뭐야? x로 나눈 나머지가 8이라고 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노는 게. 근데 지금 왜 이게 괜찮은 식이냐고 했을 때 얘도 fx인데 이 fx를 x마 알파로 나누면 여기까지는 다 나눠 떨어진다고. 그리고 뭐가 안 묶여? p. 근데 그게 뭐야? 원래 fx를 x마 알파로 나눈 그 나머지 p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정보가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그 2차 곱하기 1차의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게 여기 있는데 죄다 문자로 써 있으니까 이거부터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되겠지. 숫자로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뭐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 다 뭐 물어봐? 이 뒤에 꺼내. 그냥 다 또 꺼내. 이 2차 곱하기 1차로 요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항상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3차로 나눴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여긴 2차 이하의 식이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긴 이 식이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게 x 마이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3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연립해서 찾을 수 있잖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야. 그러면 그 짓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3개를 대입해야 문자 3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3 하나밖에 대입을 못 하니까 이걸 처리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봐봐. 당연히 너네가 이 상황에서도 fx를 x 마삼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하고 이 qx 안 쓰는 놈들 되게 많은데 안 쓰면 다 틀리게 하는 거야 원래는. 그리고 여기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얘랑 똑같이 쓸 거야. 얘랑 똑같이. 근데 여기가 1차가 아니라 2차일 뿐이야.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요렇게 써도 괜찮긴 해. 답이 안 나올 뿐. 어떻게 할 거냐면 a 곱하기 2차식 x제곱 x 플러스 2 그리고 그거로 나눈 나머지 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것도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일단은 첫 번째 왜 이렇게 써도 괜찮은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ax제곱 bx 표시 대신에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왜 상관이 없는 건지를 먼저 얘기해보자. 이거를 이해하는 두 번째 관점이야. 대입해서 같으니까 같다가 아니라 얘도 fx니까 fx를 x마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p인 거 맞네 이렇게 본 것처럼 자 봐봐. 얘가 fx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다 fx인데 내가 이거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로 나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고 보는 건 안 되죠. 왜 안 돼? 2차로 나눈 나머지가 2차로 나오면 안 되니까. 하지만 내가 이 전체식을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여기까지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해서 몫으로 묶어놓고 너를 나머지라고 보는 건 괜찮지. 왜? 2차로 나눈 나머지가 1차인 거니까. 그럼 지금 이 주황색으로 쓴 이 식에 뭐를 녹여놓은 거야? 요 2차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녹여놓은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쓸 줄 안다는 건 뭐냐면 이거 가지고 굳이 fx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qx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요 식을 안 써도 된다고 굳이. 왜? 어차피 여기 qx 쓰고 여기 또 qx 겹치네? 여기 q 땡 이렇게 쓸까?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왜? 이 정보를 어차피 니들이 여기다 식에다가 녹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저거 생략하고 그냥 바로 요거 써주고 A는 뭘로 찾아? 3 넣어서 7 되게끔 그거만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는 첫 번째 관점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7 곱하기 3 더하기 4라고 써놨어. 이게 지금 25잖아요. 이 나눗셈식을 보고 이 항등식을 보고 7로 나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라고 하는 거 괜찮다고 했죠. 근데 3으로 나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4라고 하는 건 안 되겠죠. 왜 안 되는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4면 안 되니까. 그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4면 안 되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 25를 다시 3으로 나눠. 그러면 3 곱하기 8 더하기 1이다.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해줘도 돼. 근데 봐봐. 어차피 얘 3으로 묶였거든? 그런데 2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는 이 부분은 나눠 떨어지잖아. 3으로. 어디서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야? 4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4만 25가 아니라 이 4만
다시 3으로 나눠. 그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지. 그 나머지를 나눈 나머지가 우리가 찾는 그 나머지다 이 얘기야. 숫자를 좀 키워볼게. 예를 들어서 334 곱하기 3 하면 이제 이게 1002거든요. 더하기 15 이렇게 17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있어. 이게 지금 등식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1017 이렇게 되는데 아니 1019지.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너네가 일단 이건 등식이야. 이거 한 등식인데 이걸 보면서 333으로 나눈 나머지가 17이구나는 문제가 없잖아.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몫이 이거 나머지 얘다라고 보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너네가 1019를 나눌 수도 있지만 어차피 얘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누구만 나눠도 된다는 거야. 얘만 나눠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3 곱하기 5 더하기 2니까 이 식을 3으로 다시 묶으면 334 더하기 5가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2가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덜 나눈 상황이에요. 덜 나눈 상황. 덜 나눈 상황을 볼 때는 나머지를 마저 나눠주면 돼. 이렇게. 그럼 다시 내가 봐봐. 너네가 맨 처음에 여기를 이렇게 안 넣고 뭐라고 놨었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식을 보면서 여기서 넣을게요. 띠만 바꿔서 같이 쓸 거야.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보면서 일단 이거 항등식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쓸 거잖아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요거는 다르게 쓰더라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요거 봤을 때 여기서 딱 끊어서 보는 거야. 내가 요거로 나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 왜? 2차로 나눈 나머지가 2차니까 얘처럼 덜 나눈 상황이죠. 덜 나눈 상황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뭐로? 얘로 마저 나누면 돼. 나머지를 마저 나누면 그 나머지가 우리가 찾는 진짜 나머지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뭘로 나눌 거야? x제곱 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근데 그 나눗셈을 직접 나눗셈 아니고 긴 나눗셈으로 할 거거든요. 나눗셈 식으로. 그러면 요거 곱하기 뭐가 나와야 돼? 목 나와야 되고 뭐 나와야 돼?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생각해봐. 2차를 2차로 나눴어. 몫은 뭐여야 돼? 상수여야 되지. 그치? 그리고 그 상수는 얘랑 최고차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수가 몇일 수밖에 없어? A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에서 알려줬어. 몇이라고? x 더하기 1이라고. 이게 아까 어떻게 썼던 거야?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난 나머지. 그거랑 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만 이해하지 말고 양쪽으로 다 이해를 해보세요. 이거를 나머지를 마저 나눈다가 원래 보통 참고서나 교과서에서 하는 설명이에요. 나머지를 마저 나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그 나눗셈 정보를 시간에 녹여 넣어보자. 아까 했었던 요 1차 2차 했던 것부터 1차 2차도 마찬가지로 녹여 넣어보자. 그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2차 곱하기 1차의 상황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곱한 나머지를 쓸 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 그래서 A 곱하기 여기가 1차랑 나머지 식이 있으니까 상대적인 고차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곱하기 그러니까 A 곱하기 고차식 더하기 그 고차로 나는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그냥 그 안에 식의 정보가 다 들어간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럼 봐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첫 번째, x 세제곱을 x 곱하기 x제곱 빼기 1이라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이거 x 4제곱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거
2025로 하자. 사실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4제곱 정도면 직접 나누는 게 차라리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3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를 2차로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1차 인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x에다가 0도 넣어보고 x에다가 1도 넣어보고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봐서 0 넣으면 좌변은 0인데 우변은 c니까 c가 0이구나 하나 찾아주고 1 넣으면 좌변은 1인데 우변은 a풀 b풀 c가 되고 근데 c가 0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1인데 여긴 사라지고 여기 넣으면은 a만 b풀 c인데 c는 사라지고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연립을 하겠죠. 이거를 연립을 해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0은 2a 되면서 a가 다시 0이고 그럼 b가 1이네. 그래서 나머지가 뭐다? x가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치? 이거는 다 대입을 했어. 근데 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쉽냐면 0이 있으니까 c가 바로 나오니까 쉽잖아. 근데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냐면 봐봐. 이 식에 0 넣어서 0이고 이 식에 1 넣어서 1이고 이 식에 마일 넣어서 마일이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구하는 거야. 얘랑 얘로 나눈 나머지, 얘 곱하기 얘로 나눈 나머지. 그럼 어떻게 해? 이 두 개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했던 우리 연습 그대로 해보자면 1 커지고 1 커졌지. 기울기 1에 요거로 해볼게. 1 넣어서 1이 되는 식. 그럼 뭐예요? x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가 x이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일 때 너 곱하기 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로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더 비효율적이야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요거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fx는 그 3차 곱하기 qx 더하기 2차로 나온 나머지가 x니까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라고 써주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은 여기가 1에서 2a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래서 a가 0이 되면서 결국 x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봐봐. 너네가 F1이 3이고 F2가 5고 F3이 9인 식에서 x 마일 곱하기 x 마이 곱하기 x 마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시켰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x는 qx 이거로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대입할 거 몇 개 있으니까 우리한테 3개 있잖아. 그죠? 3개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1 넣어서 3, 2 넣어서 5, 3 넣어서 9 연립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계산이 너무 여기 연립할 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1, 2, 3인데 만약에 여기가 3, 4, 5였으면 11, 12, 13이었으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계산 난이도는 어려워질 거라고. 근데 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마일로 나온 나머지 3이고 x 마일로 나온 나머지 5니까 x 마일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온 나머지를 구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 넣어서 3 나오게 해놓고 1 커지고 2 커졌죠. 기울기 2죠. 그죠? 그러면 2x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2차로 나눈 나머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 2차 곱하기 1차를 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 나머지를 얘로 나눠서 얘가 나온다라고 해서 되는 거지만 그냥 그 공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렇게 쓰는 대신에 그 상대적인 고차, 요거 고차지 2차지 거기다가 a 붙여주고 그거로 나눈 나머지 붙여주면 얘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이 시간에 녹아 있다고. 근데 공식은 외웠지만 외운 상태로 이 식을 다시 봐봐. x 마일 x 마일로 여기까지 다 나눠 떨어지잖아. 그리고 뭐가 남아? 2x 플러스 1이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풀 때마다 체크하면서 납득을 해 계속. 그러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네.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네. 이 세 개 아니고 몇 개? 하나로 풀어도 되네. 계속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3 넣어서 나오는 게 9야. 근데 3 넣으면 싹 없어지고 여기에만 3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1이니까 2a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7 해서 너가 9야. 그럼 a는 1이네. 그럼 나머지 구했어요. 나머지가 뭐예요? 승주야, 나머지가 얘인가? 3차로 나온 나머지가 얘인 거죠. 전체인 거죠.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rx일 때 r0를 구해라. 0 넣으면 끝. r5를 구해라. 5 넣으면 끝.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목표가 뭐냐면 이 항등식에서는 식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립하는 과정 없이 그냥 딱딱딱딱 계속만 찾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힘들죠? 오늘 할 거에 감도 못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에너지 힘을 좀 많이 줬고요. 여기다가 지금 83분이에요. 우리 50분까지 7분 동안 쉬었다가 뒤에 또 이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